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아갈 수 있을까?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혹시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건 아닐까? 오늘 방송은 바로 그런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아오신 우리 한인 시니어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법한 이야기. 바로 은퇴 자산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401k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말은 자주 들어도 속 시원히 물어보긴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누군가에겐 민감한 숫자이고 또 누군가에겐 자존심이 걸린 문제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부끄러움도 눈치도 다 내려놓고 마음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유경수 어르신은 댈러스 근교에서 25년 넘게 한인마트 주방에서 일해 오셨습니다. 자녀 둘 모두 대학 졸업까지 뒷바라지했고 몇 년 전엔 낡은 단층 주택을 본인 명의로 다 갚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사셨죠. 그런데 최근 손목 관절염이 악화되면서 일을 줄이게 됐고 처음으로 은퇴 준비라는 걸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그제야 401k 계좌를 열어봤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적힌 금액은 약 16만 3천 달러. 20년 넘게 꾸준히 넣었는데 이게 전부라니. 며칠 동안 마음이 허탈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연은 절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대출은 갚았고 아이들도 키웠지만 정작 내 노후를 위한 숫자는 생각보다 작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뛴 렌트비와 식료품값 때문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기준이 훨씬 더 올라가 버린 현실도 있죠.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박명화 어르신은 시카고 외곽의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십니다. 남편은 10년 전 작고했고 자녀는 따로 가정을 꾸렸어요. 5년 전 스스로 일을 정리하고 은퇴를 결심하셨을 당시 401k에 남은 금액은 약 9만 7천 달러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돈으로 어떻게 버텨? 라는 말도 많았지만 박 어르신은 오히려 은퇴 후 더 평온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소셜연금으로 매달 1,850달러가 나오고 55세 이상 전용 아파트에서 렌트비도 850달러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요. 메디케어와 메디갭 보험 덕에 병원비 부담도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가진 걸 어떻게 쓰느냐가 전부인 것 같아요. 적게 쓰는 구조, 정서적으로 단단한 일상,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 태도. 이 세 가지가 그녀를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가끔은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고 가끔은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무엇보다 불안이라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삶을 택하고 계세요. 자산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구조로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내가 너무 부족한 건 아닐까? 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2023년 기준 피델리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미국인의 평균 401k 잔액은 약 18만 달러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생각보다 괜찮다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중앙값이라는 개념입니다. 중앙값은 뭐냐면요. 60대 전체를 숫자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중앙값은 약 7만 달러입니다. 즉, 절반 이상이 이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간단합니다. 상위 몇 퍼센트의 자산가들이 너무 많은 금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균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401k에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전체에서 그런 분들은 소수고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내 위치를 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그 중앙값 근처에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금액이 남보다 유독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민호 어르신은 남들이 말하면 다 아는 대기업에서 35년 근무하셨고 은퇴할 무렵 401K 계좌에는 약 47만 달러가 있었고 퇴직 이후엔 뉴저지의 단독 주택으로 이사하셨어요. 겉보기에는 꽤 안정적인 은퇴처럼 보이지만 정 어르신은 다른 걱정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뭐 하나 갑자기 아프면 수천, 수만 불이 그냥 나가요. 숫자는 있는데 그게 버팀목이 돼줄까 늘 걱정돼요. 그분은 현재 생활비로 매달 약 3,400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손주의 교육비, 자녀의 렌트 보조 등 가족 지원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수입은 401K 인출과 소셜연금을 합쳐 3,200달러 수준. 매달 200달러 적자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언제든 닥칠 큰 지출에 대한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최 어르신은 특이하게도 401K 계좌 자체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평생 일해오셨고 자영업자다 보니 별도의 퇴직연금도 없었죠. 그런데 의외로 그분은 경제적으로 꽤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20여 년 전 갚아둔 단독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매달 소셜연금으로 약 2,100달러를 수령 중입니다. 병원비는 메디케어를 기반으로 커버되고 있고 특별한 지출이 많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의 구조예요. 월세도 없고 외식도 줄이고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다 적어보니까 생각보다 덜 불안하더라고요. 교회 봉사, 도서관 책 읽기, 이웃과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보여주는 건 자산 액수보다 흐름을 관리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엔 아마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401K에 10만도 안 되는데 이거 너무 부족한 거 아냐?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사는 시니어의 절반 이상은 401K 계좌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5만 달러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소수의 부유한 사례를 보고 나는 왜 저렇게 못했지라며 자책하지만 현실은 훨씬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건 내 삶의 구조입니다. 집세는 얼마인가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계신가요? 의료비 지출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세 가지만 안정적이면 자산 총액이 크지 않더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남의 속사정보다는 지금 내 지출 구조와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하면 무조건 얼마를 모았느냐에만 집중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건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느냐. 바로 이 구조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어르신이 401K에서 한 달에 800달러를 인출하고 소셜연금으로 2,000달러를 받는다고 해봅시다. 총 수입은 2,800달러가 되겠죠. 그런데 그분의 생활비가 매달 3,200달러라면 매달 400달러씩 적자가 발생합니다. 1년이면 약 5,000달러가 빠져나가고 5년이면 25,000달러가 401K에서 더 사라지게 되죠. 반대로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면 자산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보고 그 중에서 고정비는 무엇이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보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나만의 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하시죠.
4011K는 늦게 꺼낼수록 좋다면서요? 맞기도 하고 꼭 그렇지만은 않기도 합니다. 늦게 꺼내면 복리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현재 소득이 거의 없거나 은퇴 초기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401K를 먼저 꺼내고 소셜연금은 늦추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소셜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니까요. 반대로 지금 수입이 안정되어 있고 다른 자산도 있다면 소셜연금을 먼저 받고 401K는 가능한 늦게 인출하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상황에 어떤 전략이 맞는지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냥 늦게 꺼내는 게 무조건 좋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RMD, 즉 최소 인출 규정입니다. 이건 미국 정부가 정한 제도인데요. 일정 나이가 되면 반드시 401K에서 일정 금액을 매년 꺼내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꺼내야 했던 금액의 절반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상당히 큰 페널티죠.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올해 당신이 꺼내야 할 금액이 $2,000였는데 그걸 깜빡하고 인출하지 않았다면 무려 $1,000를 벌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혹시라도 실수로 연도 계산을 잘못했다간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가족이나 회계사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계좌에 있는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게 당신 인생의 성적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인 것이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지출을 정리하고 고정비를 줄이고 인출 계획을 세운다면 60대, 70대 이후의 삶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 이제 그 삶을 설계로 바꿀 시간입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전략으로 바꿔가면 상황은 언제든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한미사 라디오는 여러분의 은퇴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방송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